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루시드 종가는요, 12.54불로 마감됐습니다. 애프터장에서는 플러스 0.64% 상승했고요. 장 마감 직전 급락했는데요. 패닉이 아니라 재배치 성격을 띠닌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을 보면 오전에 초반 반등을 시도했지만 13달러 돌파는 실패했고요. 매도 대기 물량 확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후에는 점진적 하락과 단기 지지선 이탈, 4시 직전에 알고리즘성 매도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것은 재료 소멸 매도와 포지션 정리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지지선은 12.4불에서 12.5불, 중요 심리선은 12불입니다. 저항선은 12.9에서 13.1불이고요. 지금은 하단에서 시간을 사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가 말하는 본질은 실질적 악화 반영은 아니고요. 파산, 유동성 공포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벤트 대기 구간과 2026년 1분기 인베스터 데이 이전 정체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즉, 스토리 공백의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비아는 발표 당일에는 마이너스 6%를 기록했지만 다음날 주가는 12% 넘게 급등했습니다. 단순한 호재 뉴스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번 상승은요, 전기차 이야기가 아니라 AI와 자율주행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였습니다. 그래서 리비안이 왜 갑자기 AI 중심 기업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게 주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한 루시드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비안 CEO RJ 스카린지는 AI 데이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율주행은 곧 변곡점에 들어선다. 여기서 핵심은 레벨 숫자가 아닙니다. 리비안이 제시한 목표는 레벨 4와 개인 소유 차량이 운전자 개입 없이 특정 조건에서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즉, 로보택시보다 현실적인 상용화 경로를 택했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리비안의 핵심 무기는 LDM, 라지 드라이빙 모델입니다. 이건 기존 룰 기반 자율주행이 아니고 구조는 챗 GPT와 같은 LLM과 유사합니다. 방대한 실제 주행 데이터, 상황 판단 학습, 반복 학습을 통한 성능 개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데이터 플라이 휠입니다. 도로 위 리비안 차량이 곧 데이터 센서가 되겠고, 데이터가 쌓일수록 모델은 더 똑똑해지고 업데이트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 구조는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기 어려운 진입 장벽이죠. 이번 발표에서 월가가 가장 강하게 반응한 포인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체 자율주행 칩인데요. 기존 엔비디아 올인, 범용 칩과 외주 구조였는데 현재는 리비안 자체 실리콘, 자체 컴퓨터 아키텍처, 그리고 자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말은 곧 공급사에 의존하지 않고 비용 통제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성능 최적화, 비용 절감, 업데이트 속도 통제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리디엠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리비아는 이제 자율주행을 사는 OEM이 아니라 AI로 자율주행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말이죠. 주가 상승의 본질은 이겁니다. 시장의 인식 변화. 이전에는 생산이 어려운 EV 회사와 적자 구조 OEM, 지금은 AI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 기업, 수직 통합 기술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4달러에서 23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려 64%죠. 이건 단기 실적 때문이 아니라 미래 포지셔닝 변화에 대한 프리미엄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완전 자율주행의 법 규제 리스크. 이것은 기술보다 제도와 책임 문제가 더 느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R2 양산 일정 리스크도 있는데요. 일정 지연 시 신뢰도와 밸류에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중국 EV 대비 자본력 격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과 투자 지속성에 불리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이즈 오프 단계의 진짜 변수입니다. 기술 완성도는 1순위가 아니고요. 규제 승인은 됐고 사회적 합의도 됐습니다. 아이즈 오프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법, 정책, 사회적 신뢰의 문제겠죠. 그래서 자율주행의 마지막 관문은 AI 성능이 아니라 세상이 허락하느냐입니다. 그러면 지금 루시드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루시드 CEO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2026년 1분기 인베스터 데이에서 더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단순한 기대감 조성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루시드는 로보택시를 논의 중인 단계가 아니라 이미 구조를 짜고 있는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루시드 로보택시 논의의 현재 위치, 왜 2만 대가 작은 숫자인지, 그리고 1분기 인베스터 데이가 왜 분기점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버와 계속 논의 중이고 미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더 많은 논의가 있다라고 CEO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버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발언은 곧 단일 파트너 실험이 아니라 다중 파트너 확장 구조로 이어진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차량 공급사, 플랫폼 참여자, 로보택시 생태계의 핵심 하드웨어,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는 매우 명확합니다. 루시드 그래비티는 전용 EV 플랫폼이고요. 대형, 고내구성을 갖추고 있고, 누로 레벨 4 자율주행을 아이즈 오프가 가능한 실질적 기술을 탑재하고 있죠. 우버 플릿 네트워크를 통해 우버 플릿 네트워크는 이미 글로벌 수요가 존재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조합의 핵심은 루시드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리스크를 직접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테슬라와 가장 큰 차이죠. 시장에서는 말합니다. 고작 2만 대라고? 하지만 CEO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6년에 걸친 물량이다. 크지 않다. 우리의 목표는 훨씬 크다. 2만 대는 기술 검증, 운행 데이터 확보, 규제 적응, 수익 모델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플릿 단위 대량 공급, 국가 도시 단위 확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즉, 2만 대는 테스트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죠. 이 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힌트는 이 부분입니다. 플릿 매니저 대상으로 지속적인 매출 모델을 고민 중이다. 마일당 과금 모델도 가능하다. 이건 엄청난 변화겠죠. 한번 팔고 끝나는 EV가 아니라 운행이 될수록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즉, 제조업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인프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델이 완성되면 루시드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플릿 인프라 기업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시장과 주가에서는 아직도 의문점을 남기고 있는 중입니다. 우버의 루시드의 투자금은 현재 기준 약 마이너스 50% 평가 손실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우버가 왜 지금 빠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웨이모, 폭스바겐, 루시드 누로, 우버는 단일 기술 베팅을 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지배력이 목적이죠. 그래서 루시드는 그 중에 고급 EV와 자율주행 대응 플랫폼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분기 인베스터 데이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로보택시 추가 파트너, 공급 물량 확대 조건, 수익 구조 구체화, 국제 시장 힌트. 지금까지는 말할 수 없었다였지만 그날은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루시드는 지금 단기 주가, 단기 실적이 아니라 로보택시 시대에 살아남는 위치를 설계 중에 있다고 봅니다. 2만 대 숫자가 아니라 입장권이고 1분기 인베스터 데이는 루머를 구조로 바꾸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시장은 아직 반신반의하지만 진짜 평가는 발표가 아니라 구조가 공개되는 순간 시작될 겁니다. 이제 경쟁의 본질은 AI 자율주행을 누가 어떻게 가져가느냐입니다. 이 두 회사가 왜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앞으로 AI 자율주행 경쟁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리비아는 AI는 우리가 직접 만든다. 루시드는 AI는 연합이고 우리는 플랫폼이 된다. 둘 다 자율주행이 레벨 4 이상이고요. 미래 모빌리티를 말하지만 출발점부터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전략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장점은 AI 주도권 100%, 빠른 업데이트, 네트워크 효과, 하지만 단점도 큰데요. 단점은 R&D 비용 부담과 실패 시 리스크 집중, 아직은 작은 규모라는 것이죠. 즉, 리비아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구조를 택했고요. 루시드의 전략의 장단점 중에서 강점은 리스크 분산, 글로벌 확장 용이, 플릿 기반 반복 매출 가능이겠습니다. 약점으로는 AI 핵심 기술 외부 의존이 있겠고요. 성과 가시화 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발표 전까지 저평가가 지속되겠죠. 루시드는 빠른 기술 선점보다 오래 살아남는 구조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판을 넓혀보죠. 테슬라는 완전 독자 노선과 책임, 규제, 리스크에 집중하고 있고, 리비아는 개인용 AI 자율주행, 차 안의 AI, 루시드는 로보택시 플릿 중심, 도시 인프라의 AI.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경쟁이 되었습니다. 자,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2026년과 2027년 리비아는 무인주행 단계 진입, 루시드는 로보택시 시연 확대, 2028년에는 리비아는 R2와 자율주행 결합, 루시드는 대규모 차량 계약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 시점이 양사의 진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정말 크죠. 결국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완성하느냐가 아닙니다. AI 자율주행의 승부는 기술 하나, 발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리비아는 AI를 직접 품고 성장하는 길을 선택했고, 루시드는 AI를 연결하는 확장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두 회사 모두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전기차 시대를 넘어서 AI 모빌리티 시대로 가는 좌석을 이미 확보했다는 것이죠.
지금 시장은 아직 이 변화를 숫자로만 보려 하지만 진짜 평가는 구조가 완성되는 순간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초입에 리비안과 루시드는 이미 서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요, 기다림이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네요.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